나함은 12월 추경받을 때 같이 올려냈던 부분이 누락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 노력을 했으며 담당 과장으로서 정중히 살아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관리과 인건비 제시당 추경 예산 편성 신입과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 편성된 인건비 제시당 항목인 시간의 근무수당이 예산 부족으로 추경을 받고자 하며 추경 금액으로는 2015년도 예산 840만 원을 초과하여 현재 지출 금액이 901만 9,460원으로 61만 9,460원이 현재 부족한 상황입니다. 부족 사유는 그동안 세부 관련 자료 준비 및 기원 하락으로 세대 우수관 동파 및 결비, 제17대 동별 대표자 선출 임원 등 3월까지 약 600만 원 정도가 부족하여 추가 예산 편성하고자 하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시죠. 인건비는 전부가 이해 없습니다. 이해를 한번 하겠습니다. 다음. 음식물 쓰레기 RFID 카드 구입 신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송파구청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투입할 수 있는 RFID 카드를 무상으로 지급하여 왔으나 2015년 2월 1일로 유상으로 구입해야 하며 RFID 카드 구입 원가는 장당 3,000원으로 고장 수입이 항목인 재활용품 수입에서 선구입하고 세대의 관리로 별도 부과하고자 하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2016년 6월 1일 아니에요? 네, 2016년입니다. 과장님 사가 너무 작다. 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사과하면 안 돼.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추대를 2016년 1월 8일 부정설날 관리소식을 외 선물 구매 심의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사업 예산서에 의하여 명절 선물비 예산자의 669만 9,680원으로 194명분을 3만 원 이내에서 스팸 세트를 구입하고자 하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으시죠? 네, 감사하겠습니다. 이 경우도 관리소 직원은 안 주는 거예요? 근데 관리소 직원은 왜 선물 관리소 직원하고 용역 근무자들이 있습니다. 그걸 포함한다는 얘기죠? 네. 위에 인원 있잖아요. 50점. 다음에. 2016년도 사업 계획 및 예산 심의위원회 정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리주체가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 2 제1항의 회계연도 개시 6개월 전까지 입주자 대표에게 제출하기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사전 심의 목적으로 2016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시죠. 질문 없으시면 그대로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걸로 하고 소위원은 구성은 저한테 위임되는 겁니다. 아닙니까? 이게 다음 한달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거는 좀 더 진척 과정을 봐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직원 급여 문제, 그 외에 아까 그 강사님이 규정을 아주 엄격히 말씀하셨지만 사실 아까 직원 그 법위가 나는 걸 권치면 규정을 안 권치면 안 돼요. 규정에 따라 권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승인은 받아놓고 나중에 필요할 때 위원을 선임하고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회의 때 세무사 선임권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 한 건 가지고 아마 1시간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때의 동대표님들이 박수로 위임을 해주겠다. 그래서 회장님 위임을 안 받으셨어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투표로 갖고 갔죠. 오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회장님 말씀은 조금 위임해달라 이런 의미를 갖고 계십니다. 확실히 그런 겁니다. 확실히 위임해달라. 그러니까
그 정권을 위임해 드리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위임을 안 받겠다 하시고 오늘은 확실히 위임을 해달라. 어폐가 있습니다. 말씀드리죠. 그래서 저는 이 명단을 구성하셔가지고 그 명단을 놓고 여기서 우리가 시위를 해서 회장님 의견이 좋습니다 해서 의결을 해주는 그런 방법을 통해야 전에 같은 룰을 안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죠. 전번에 위임을 해주시겠다는 것은 저한테 위임을 해주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임원회의에 위임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분이 계십니다. 임원회의는 법에 의해서 존재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임원회의는 의결기구가 아니라서 안 된다고 제가 강조를 했고 총무이사께서 강하게 반박을 하셨죠. 그래서 제가 우리 홈피 현안 문제에 보면은 제가 서울시에 유권 해석을 요청해가지고 서울시에서 유권 해석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임원회의에 위임하면 안 된다고 그때 회의록을 보면 나오고 제가 임원회의는 안 되니까 저한테 위임을 해달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한테는 위임을 해주지 않으셨어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 여태까지 전례가 소위원회 구성을 하면 소위원회 구성을 승인하면서 전례가 전부 그 위원들은 회장한테 위임을 해서 회장이 선임을 했습니다. 그런 전례에 따르겠다는 얘기입니다. 뭐를 다시 만들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전례대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예. 드릴게요.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호피에 올린 그 자료는 회장께서 전 기술이사하셨을 때에 그때 임원들이 차직하고 뭐 이렇게 해서 꼭 임원회에서 자리에서 쫓겨난 것처럼 얘기해 드리죠. 그래서 전 기술이사 전 회장님께서 서울시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서울시에서는 임원회의가 어떻게 그걸 결정하느냐? 임원회의는 결정 능력이 없다라고 답변을 주죠. 그 답변을 원용을 해서 지난번 세무사 선임권에 대해서 위임해줘봐야 임원회의는 무용지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율배반적인 얘기시죠. 지금 잠깐 듣겠죠. 지금 얘기하신 건 맞습니다. 과거에는 정부위원회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회장님이 사람 선정해서 다시 한번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회의에 굳이 저희들이 다 위임을 해주겠다라고 얘기했는데도 위임을 안 받으셨고 지금 와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정말 지난번 회의와 이번 회의가 다르다. 그것을 제가 부각합니다. 지금 이사님 얘기하시는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제가 저한테 위임을 해달라고 했어요. 저한테 위임을 해달라고 하니까 임원들한테 위임을 했어요. 그리고 임원회의는 그날 김기철 감사님께서도 몇 번 설명을 하셨습니다. 임원회의는 존재하지 않는 거기 참 법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임원회의에다가 위임할 수 없다고 몇 번 설명을 하셨어요. 자, 우리 회장님이 너무나 잘 아셔서 문제인데요. 지금도 임원회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임원은 왜 임명하셨고, 임원은 왜 여기서 추인을 받고, 임원은 왜 그동안 사인을 하고 일을 했습니까? 좀 이상합니다. 제가 말하는 게 좀 틀렸는지 모르겠지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법에 의해서 어느 누가 이의를 제기했을 때는 그게 무효가 된다는 얘기죠. 자, 위임 규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죠. 동대표가 최고 의결기구입니다. 동대표가 위임을 하면 그게 회장이든 임원이든 누구든 그것은 의결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회장님께서 자기한테 위임해달라. 지금 규정에 회장의 권한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회장님은 이 동대표의 회의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원활하게 운영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권한이 있다고 회장한테 위임해주면 되고 임원한테 위임해주면 안 된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택법상의 임원회의는 존재하지 않고 회장이라는 건 존재합니다. 그래서 주택법에 의해서
우리가 다 인정하면 괜찮은데 누군가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임원들은 의결 권리가 없기 때문에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회장은 법에 의해서 존재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더 이상 존재할 회장께서는 권한이 있습니까? 없죠. 없죠. 예. 그런데 왜 자기한테 위임해 주시는 아니죠. 것은 인정을 해달라고 그러고 임원한테 위임해 준다고 하는 최고 의결 기구의 의결을 한마디로 무시해버리는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법에 의해서 회장은 위임을 받을 수 있는 자리가 되지만은 아니 어느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회장님? 식단법 시행령입니다. 시행령에 어디 회장이 위임받아서 그걸 한번 물어보세요. 수 있다. 아니, 물어보세요. 물어보세요. 시행령에 있습니까? 시행령이 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그건 내가 아직 잘 모르겠지만 서울시 김기천 남사님이 혹시 아실지도 모르죠. 회장의 권한은 회의를 원활하게 운영하는 데 있습니다. 그 이상의 권한은 없어요. 권리 없을 뿐이죠. 위임을 받으면 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임원이든 아니면 여기 어느 한 사람이든 우리 동대표들이 다 의결을 해서 예를 들면 죄송합니다. 전화를 불러서 성진호 대표님께서 결정해 주시죠. 우리가 위임하겠습니다. 그럼 그 위임권이 가는 거예요. 성 대표님께서 결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 임원회의가 틀리고 회장이 틀리고 그게 뭐가 틀립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맙시다. 네, 다 아시는 분들이니까 여태까지 충분히 검토 토의를 했으니까 뭐 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시다. 다음. 예? 다시 한번. 예? 구성 이거 예산 심의 소위원회이고 구성하겠고 제가 요청한 거는 그 위원을 누구라 할 건지는 전례에 따라서 저한테 위임해 달라고 했고 이거를 위임 안 하면 말이죠. 어떤 얘기가 있냐면 동대표는 한 달에 한 번은 얘기합니까? 그럼 한 달이 꼴치게 돼요. 그래서 여태까지 회장들이 그걸 위임을 요청해서 위임을 받아서 했던 겁니다. 대표님들 물으세요. 예? 이상 하겠다고 물으셔. 예. 그렇게 위임을 받아도 되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다음 얘기하세요. 아, 대강공사 추진 수의원의 구성 심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강구 재주민투표 시청 결과 요구하여 대강공사를 추진하기 위한 수의원의 구를 구성하여 설계 도서 및 입찰서 등에 대한 준비 작업을 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며 구성 인원은 동대표 주민위원 2~3명과 관리소장과 기술과장은 배석 인원으로 해서 설계 도서 입찰서 구성하여 관계 기관과 협의와 설계 도서 확정 작업을 진명 CNR이 맞는 판매에 대해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가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황 회장님 염려하신 바와 같이 진명 TNR이 이걸 합니다. 그리고 진명 TNR이 하는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스테인레스나 강관 파이프 값이 3년 전에 그대로 지금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정답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은 우선 원격 검침 시스템 같은 거를 배제하고요. 그 다음에 각 세대 안에 들어가서 분명이다, 정육이다, 예장, 계장이다 이런 거를 바꾸는 거를 안 하는 방향으로 해서 증명이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하고 거기에 의해서 공사비가 최종 얼마가 나오는지를 확정하는 겁니다. 다만 그 과정에 우리가 만약 17대에서 공사를 하기로 판단을 한다면은 공사를 할 수 있게끔 해주기 위해서 입찰서 같은 것도 준비를 해놓고 굳이 여기서 입찰서만 준비하고 입찰 방안이라든가 시행 방안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지 말라면 그걸 하지 않는 걸로 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이의가 없으면 통과되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조금씩 그게 있는데요. 위원회 위원과 구성 인원은 틀립니다. 그래서 지금 관리소장, 기술과장 이런 분들은 실무자이십니다. 따라서 위원회에서 부르면 언제든지 와서 질문하면 답변하고 이렇게
이 관리소장과 기술과장이 인원으로 들어가는 것은 좀 문제가, 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은 좀 문제가 아, 위원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따라서 위원은 동대표와 주민위원으로 구성되기 마땅하다고 봅니다. 단 숫자에 대해서는 우리 동대표님께서 좀 더 상의를 해주셨습니다. 숫자에 대해서 다른 좋은 의견 있으십니까? 예, 말씀하시죠. 저는 그 동대표하고 예, 그 다음에 주민이 예.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예, 다만 우리 동대표는 제가 실상을 다 알고 주민도 또 배달 수리할 때 두 분이 참여하셨죠. 정의당이 말고. 그런데 문제는 어느 정도 전문성이냐라고 예. 전문성. 전문성. 네.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구심이 많거든요. 왜 그러냐면 배달소위 구성할 때 저희당께서 그때 중참여한 두 분도 건축 분야이기 때문에 설비 쪽이 전문가가 아니다. 그래서 올림픽 선수촌 기술과장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참여시켰는데 이번에도 역시 또 위원을 구성할 때 저는 우리 자체적으로 구성한 위원들이 우리 아파트가 필요한 가장 최적화된 설계서를 확정을 해서 우리 동대표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공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자체 능력이 없다면 공신적인 외부 기관에 의뢰를 해서 좀 돈이 들어가더라도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또 생각합니다. 설계 확정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설계를 한 진명치의 날이 다 합니다. 위원들은 진명치의 날이 한 설계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으면은 검토를 하고 체크를 하고 해서 바로 잡는 거죠. 그리고 또 위원 중에 한 분은 우리가 지역난방공사라든가 수도사업소라든가 이런 데 다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에 감사님께서 지적하시기 조금 내용이 다른데 전번에 위원을 임명할 때는 두 분 다 기계직만으로 했습니다. 설비직. 한 분은 서울공대 기계과를 나오신 분이었고 한 분은 연세대학교 기계과를 나오신 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설비직 한 사람, 책임자는 건축직으로서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위원도 나중에 선임되면은 전부 학력하고 경력을 오게 할 테니까요. 혹시 문제가 있으면 지적해서 바꾸거를 지시하면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립니다만은 그는 특히 설비직의 아파트 설비 공사를 해보거나 설비 공사에 대한 2차 관계 업무를 아시는 분이 있으면은 적극 추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도 지금 우리 단지 내에 여러 사람들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 1월 말로 해서 전임 기술과장이 그만뒀습니다. 그래가지고 후임 기술과장은 설비 전문으로 전에 기술자는 영선이기 때문에 설비 전문직으로 추대하려고 하니까 우리 기술과장도 혹시 주민 중에나 다른 외부에 적당한 사람이 있으시면 추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건 그대로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무조사 전담 및 세무조사 결과, 학생 99의 납부 심의 검 및 세무 전문 변호사와 선임에 대한 심의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조사 경과는 회의 자료 제시하겠으며 헌법재무사 세무조사 결과 통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잠시 총액 2008년부터 2008년 7월 1일부터 2014년 2월 28일까지
30억 6,100만 5,948원이며 매출 과표 기준 부과된 세금 내역은 총 27억 6,484만 7,013원으로 부가가세 본세는 2억 6,918만 826원이며 여기에 대한 가산세는 1억 7,915만 1,950원입니다. 법인세는 3억 4,391만 8,579원이며 법인세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3,439만 1,858원입니다. 이 법인세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통합정책국가에 자진 납부해야 하며 지금까지 총 고지 확정 및 예정 금액 합계는 8억 2,664만 3,213원입니다. 이 금액 중 확정 납세 고지액 4,106만 2,120원은 2016년도 2월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한 경과시 1개월 이내에 3% 적용, 이후 매월 1.2%의 추가 가산금이 부과됨을 보고드립니다. 고지 예정 금액인 7억 3,100만 원은 2016년 3월 10일 합종 고지 시 3월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간 경과시 마찬가지로 1개월 이내에 추가 3% 적용하며 이후 매월 1.1% 추가 가산금이 부과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불복 절차 진행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 1월 18일 기준으로 납세고지 부과받은 날로부터